자, 두 번째 단어는요, 이게 numpy를 활용하는 과정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할 내용은 기초 통계량 산출이에요. 최대, 최소, 합계, 평균 이런 거요. 등. 자, 일단 샘플 데이터를 먼저 만들게요. 아, 1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봅시다. 더에 대한 1차원 데이터의 경우 numpy 배열도 리스트처럼 2차원, 3차원 다 가능해요. 자, 샘플 데이터를 만들게요. myarr은 np.array 적당히 점수를 그냥 무작위로 넣겠습니다. 최대, 최소, 합계, 평균값. 프린트, 최대값. np.max. numpy가 자체가 갖고 있는 값에다가 파라미터로 내가 처리하고 싶은 numpy 배열을 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자매품. 최소, 합계, 민, 그 다음에 합계는 sum. 리스트는 평균 기능을 안 줬어요. 근데 numpy는 평균도 줍니다. 이렇게요. 평균 에버레이지라고 하면 줘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도 있어요. 프린트, 분산, np.다. 표준 편차는 보통 이제 stg라는 함수를 많이 써요. 자, 분산은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뺀 값의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의 평균. 보통 이제 실제 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활용되는 실제 값은 누군가가 수집을 하거나 조사를 한 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온이라 그러면 그건 누군가 일일이 다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실제 값이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사람이 직접 관측했다라고 해서 관측값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관측값 이꼴 실제 값 혹은 조사된 값. 이제부터 용어들이 되게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관측값에서 평균을 뺀 값. 이거를 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뭐 평균의 의미는 다들 알죠?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볼까요? 표를 뺄게요. 표로 안 가고. 자, 편차, 그 다음에 분산. 자, 그러니까 이제 편차는 쉽게 말하면은 편차는 그 관측값 빼기 평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위에 말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자, 마크다운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달러로 감싸면요. 달러로 감싸면 그 자리는 수식으로 표현해요. 이게 라텍스라고 하는 문법이거든요. 영어로 쓰면은 라텍스라고 불리우는데 이건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매번 검색해서 쓰고 있거든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호가 있고요. 그거를 수학 기호로 표현을 해줘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편의상 편차, 관측값, 평균 이렇게 표현했는데 달러가 2개였나 3개였나? 그냥 하나구나. 보통 편차를 D로 표현해요. 그냥 D라고 하면 이렇게 알파벳 D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달러로 감싸면 약간 수학스럽게 표현이 돼요. 모양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관측값의 평균을 뺀 값. 자, 평균을 표현할 때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다시 표현하면은 D는 Y 빼기 일단 Y로 적을게요. 평균을 표현할 때 여기 위에 바라고 해서 위에 짝대기를 봐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라텍스만의 표현식이 있습니다. 역슬래시 바 중괄호로 Y를 묶으면 튀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라텍스는 저도 몰라갖고 다 못 외워갖고 매번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서 써요. 그러면 라텍스 기호 같은 걸 이렇게 정리해놓은 블로그들이 있어서 보통 이거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써요. 매번 다른 사이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분산을 표현해 보면은 이제
편차를 D라고 했을 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D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면 되겠죠. 제곱을 표현할 때는 숫자 6 쉬프트로 누르면 이렇게 윗방향 꺽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2 적으면은 제곱이 들어가요. 제곱. 이거에 대해서 또 봐. 아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원래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수식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수식을 2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산을 표현할 때 뭐나?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분산의 의미고요. 앞으로 이제 종종 나올 거라서 몇 가지 기본 기호들을 좀 짚어보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어디다 적어야 되지? 여기다 적읍시다. 자, 기본 통계 기호예요. 기호, 그 다음에 의미. 자, 첫 번째 기호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걸 뮤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지금 특수문자 복사한 거고 라텍스로 한번 해보죠. 이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 자, 뮤는 이제 무평균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시그마. 자, 시그마는 일단 뭐라는 얘기는 뺍시다. 지금 모집단 얘기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평균 표준 편차라고만 표현할게요. 넣어야겠네. 자, 그 다음에 대문자 x의 바. 자, 이거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스몰 s는 표본 크기라고 부르고요. 시그마라고 하는데 이게 합계. 자, 종종 나올 거예요. 요기요들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모평균을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부르고 모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표본 집단의 평균, 표본 크기를 표본 집단의 크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잠깐. S부터는 사이즈가 아닌데 잘못 적었다. 네, 표본 표준 편차.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고요. 그 다음에 표본 크기는 N으로 표현해요. 표본 집단의 데이터 수. 모집단의 평균을 다른 말로 모수라고 합니다.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에 대한 개념은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얘기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 모든 통계나 머신러닝은 결국은 모수를 추정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모수는 구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확장하면은 모표준 편차의 제곱 하면은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모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의 제곱을 하면은 얘는 표본 분산이 되겠죠? 근데 표준 편차랑 분산 순서가 거꾸로 됐다. 보통 분산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표준 편차 얘기하는데. 자, 맨 위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아이고. 소문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오메가라고 있고요. 모집단을 의미해요. 대문자로 해야 되는구나. 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쓰기 힘들 테니까 옆에다가 라텍스 기호 하나씩 적어줄게요. 네, 라텍스 표현식은 저도 안 외워요.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 이거. 뮤 시그마 제곱 시그마 x 여기서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집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예를 들면은 저거예요. 메가스터디 아카데미에서 수강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어느 세월에 그거 다 키를 측정해갖고 평균을 재요. 메가스터디 아카데미 여기 하나만 있겠어? 그 지점도 있는데? 그걸 다 하기 힘드니까 무작위로 한 30명만 뽑아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30명을 뽑아서 평균을 냈더니 대충 평균 키가 한 170이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무작위 30명의 평균 키가 170이니까 대충 전체 학생의 키도 170 언저리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통계의 기초거든요. 이때 메가스터디 아카데미의 전체 학생 수를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부모집단. 그 다음에 무작위로 30명을 뽑은 거를 표본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작위로 인원 추출하는 걸 샘플링이라고 해요. 옛날 통계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컴퓨팅 파워가 세지면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개념이 좀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냥 30명 키 카톡으로 보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컴퓨터로 돌려버리면 되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게 머리로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게 한계가 있었으니까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쪼개서 했는데, 요즘은 그냥 메가스터디 아카데미 그냥 모든 학생 키 다 앱으로 조사해서 컴퓨터로 돌려버리고, 대신에 그걸로 뭐 대충 나이가 한 20대에서 30대 사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 20, 30대의 전체 평균 키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범위가 훨씬 커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기초 통계 개론에서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프로그래밍으로 데이터 분석할 때는 모집단, 표본 집단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데이터 많아지면 그냥 돌려버리면 되거든. 그럼 까짓 거 모집단 다 분석해버리는 거야. 한 150만 원 때려받고서 하드웨어 사면 되니까. 그래픽카드 사면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가는 추세예요. 그래도 아마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면 이제 제일 먼저 외워야 되는 게 이걸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이 용어들 이렇게 정리하는 것부터. 라텍스 수식은 앞으로 우리가 주피터 마크다운에서 써야 되니까 옆에다 그냥 참고하라고 적어놓은 거고, 저 기호하고 의미는 자격증 시험 보시려면 머릿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앞으로 수업은 이런 식이에요. 코딩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상상하셨던 분들은 진짜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려면 차라리 수학과를 가시는 게 나아요. 나도 거기까지는 깜냥이 안 돼. 나도 프로그래밍 전공해서 이거 받아들이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오전 요거까지 할 거고요. 이거 코드 지금 다 올라갔거든요. 일단은 밥 먹고 와서 이런 식의 그 표현식이 좀 생소할 테니까 요거 필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밥 먹고 와서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길지 않은 파일 그냥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오후에 여기 또 이어서 진행합시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수업 내용이 주로 이래요.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해야 될 말이 되게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고작 4줄 작성한 코드의 결과가 뭐 4줄도 아니지 뭐 이거 요 정도의 코드 결과가 이만큼이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 설명을 1시간을 해야 돼.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이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인 마인드는 굉장히 방해가 심하게 돼요. 수업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자, 실습하시는 동안 조금 이제 그 코드라기보단 파일을 조금 손을 봤는데, 자, 기초통계량 산출하는 거 지금 보고 있었죠? 뭐 최대, 최소, 합계, 평균값. 이거는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어서 4개 붙여서 했었고,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 분산이라는 거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편차라는 개념을 먼저 얘기했어요. 편차라는 거는 사실 뭐 딴 거 아니에요.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냈더니 평균 점수가 72점이야. 근데 내 점수가 80점이야. 그럼 나는 평균보다 8점 잘한 거잖아요. 이게 편차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통계할 때는 편차라는 얘기보다 잔차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자, 근데 이렇게 편차들을 쭉 나열을 해서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학생들 점수가 이렇게 쭉 있다라고 쳤을 때 평균이 한 2점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요만큼 떨어져 있는 게 대체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떨어져 있는 정도의 그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만큼씩 떨어져 있다. 라는 거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분산이에요. 근데 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를 갖고 평균을 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다 더했더니 0이래. 그게 가장 큰 이유가 평균이 여기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애들은 차이가 플러스 값이겠죠. 실제 값에서 평균을 빼니까. 반대쪽 애들은 마이너스 값이겠죠.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섞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알려는 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자는 거예요. 만약에 편차가 이쪽이 마이너스 5고 이쪽으로 플러스 5면은 얘는 그냥 똑같이 5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무의미하다고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1번 절대값을 구한다. 2번 제곱을 한다.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너무 졸려하는 거 아니니? 자, 그래서 편차는 총합이 0이기 때문에 평균을 낼 경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분산은 관측지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인가 음수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의 부호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절대값하고 제곱이에요. 근데 절대값은 기호 쓰는 게 좀 불편해요. 양쪽으로 작게 읽어야 되거든. 그리고 식의 계산이나 변형이 어려워서 어떤 성질을 찾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구하는 게 분산이에요. 자, 근데 아까 봅시다. 평균 점수가 78점이었어요. 내가 82점이 나왔어. 72점이라 그랬구나. 그러면 여기 차이가 12점.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이번에는 62점이 나왔어. 여기는 마이너스 12점. 이거의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은 제곱 100, 또 10의 제곱 100 나누기 2니까 100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대체로 한 100 정도 떨어졌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로도 사실 충분히 설명은 가능해요. 하지만 단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곱해서 얻어진 값을 다시 요만하게 제곱을 했으니까 값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따만하게 축소시킬 필요가 있어. 제곱을 풀려면 어떻게 해요? 루트 씌워야지. 그래서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편차예요. 자, 그래서 라텍스에 제곱근 루트 기호 추가되어 있고요. 자, 지금 하는 거 중학교 2학년 수학이에요. 너무 얼지 마요. 그냥 외워요. 나도 이거 다시 공부한 지 몇 년 안 돼.
자, 계속해서 numpy의 또 다른 기능들 봅시다. 기초 통계량이 너무 일찍 나왔나? 그냥 연산을 먼저 할까? 여기다 놔시다. 기초 통계량을 이거 너무 조금 이따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numpy 배열끼리의 연산을 해볼게요. 아까 했었던 말이, 아까 이제 전혀 프로그래밍적이지 않다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체감할 거예요. 자, 두 개의 배열을 만들었어요. 배열이 두 개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원소가 같은 자리끼리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반복문 돌려서 i 값이 똑같은 것끼리 더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연산자를 사용한 배열간의 연산은요, 위치가 동일한 원소끼리가 알아서 더해요. 자, 훅 갈게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ARR1 더하기 ARR2는 그냥 알아서 원소가 같은 데끼리 더합니다. 반복문 돌릴 따위가 없다니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같은 자리에서 차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같은 자리에서 알아서 빼요. 연산자를 쓰면. 이것만 되겠어? 곱하기도 해요. 알아서 위치가 같은 데끼리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ARR1이고 얘가 ARR2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라 라고 하면은 알아서 같은 자리끼리 더해요. 이거 우리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됐냐면은 for let은 아니구나. I in range 0부터 len ARR1 뭐 C는 빈 배열 하나 리스트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C.push push 맞나? 어펜드인가요? 미안해. 자바스크립트하고 헷갈려요 요즘. 여기다가 ARR 1의 i번째 더하기 ARR 2의 i번째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 어제까지 수준이었다고. 자, 이거 할래요? 이거 외울래요? 그쵸? 사실 개인적으로 이래서 난 좀 재미가 없었어. 너무 싱겁잖아. 자, 마지막 나머지. 자, 이게 연산자를 사용한 배열간의 기능이에요. 연산자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함수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numpy가 갖고 있는 함수를 써도 돼요. 기능이 똑같아요. numpy 패키지의 함수 사용.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자, 똑같이 샘플 배열을 만들어 놓고요. mp. 자,
덧셈이니까 add. 그러면 ALR1과 ALR2를 자리가 똑같은 애들끼리 더해서 리턴을 해줘요. 빼기 mp.서브트랙. 서브트랙이 뺄셈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는 뭐겠어? 멀티플라이. 나눗셈은 디바이드. 애드까지는 아는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영어로 뭔지 몰랐는데 괜찮아요. 나도 이거 밑에 거 안 쓰고 그냥 연산자 쓰니까. 있는 거 소개 안 할 순 없잖아. 솔직히 연산자가 더 쉽지. 나도 더하기하고 이거 스펠링 손으로 쓰라 그러면 잠깐 멈칫해. 타이핑하라 그러면 해도.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연산 기능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초 통계량 산출하는 것까지 왔다고. 이렇게 이제 넘버링을 다시 할게요. 이게 순서에 맞겠다. 더하기 빼기부터 보고서 뭐 분산 표준편차를 보는지 해야지. 자, 다음. 자, 조건에 맞는 값을 추출해 볼게요. 첫 번째, 원하는 위치의 값 추출. 자, 성적을 위한 그 데이터가 mp.array 하면서 82점, 77점, 91점, 뭐 88점, 뭐 이렇게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철수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평균 점수라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1, 3학년의 점수를 추출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추출하고자 하는 원본하고 같은 사이즈의 배열을 만들고요. 추출할 값은 true, 그렇지 않은 false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드한테 불 어레이라고 하는 애를 마치 인덱스 주듯이 주면 그레이드로 출력 한번 하고, 그러면은 그레이드에서 불 어레이를 인덱스 주듯이 주면은 true인 위치의 값만 뽑아서 배열로 묶어줘요.
자, 여기부터는 현타 올 수도 있어요. 조건에 맞는 원소 추출하기. 자, 예를 들어서 80보다 큰 원소를 추출하시오. 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이거밖에 몰라. for i in range 0부터 len grade 라고 한 다음에 result 2는 빈 리스트 만들어 놓고 if grade의 i번째가 80보다 크다면 result 2. append에 grade의 i번째를 넣어라. 우리는 이거밖에 몰라요. 현타 올 수도 있습니다. 80점 이상인 원소를 추출하시오. 이상이면 요거지 뭐, 그쵸? 이렇게 해서 리절트 2를 출력해 보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제 넘파이 코드입니다. 이거 필요 없죠, 이 코드? 끝. 절대 프로그래밍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이래가지고 코딩 테스트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데이터 분석할 거면은 일정 수준 이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 1도 안 쓴다니까. 물론 알면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굳이 벌써부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데이터 분석은 프로그래밍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코드에 어떤 논리도 없고 흐름도 없고 그냥 함수 호출해서 확인하고 해석하는 게 다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함수 하나가 파라미터가 엄청 많아. 그 파라미터, 어떤 파라미터에 어떤 값을 전달하는 게 최적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부단히 많은 수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린 그거 없잖아. 그럼 그때는 반복문 돌려야 돼. 반복문 돌리면서 파라미터를 이것저것 다 넣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사람이 안 해. 함수 호출하면 알아서 해줘. 실제로 파라미터를 지가 알아서 막 이것저것 막 넣어봤다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하고 결론을 빼줘요. 나중에 이제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갖다 지가 알아서 파라미터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요, 공부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코딩 테스트하고 프로그래밍 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뒀던 이유가 나중에 가면 현타 온다니까. 나 이거 왜 했지 싶어서. 진짜로. 제가 그래서 코스프로도 2급만 보고 1급 보지 마, 1급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장담할게요. 오늘부터 종강 때까지 클래스 안 나옵니다, 이제. 클래스 안 써도 데이터 분석하는데 1도 지장 없습니다. 모듈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실패하신 분들 빠른 시일 안에 급수 한 단계 낮춰서 2급 다시 따오세요. 자, 조건에 맞는 원소 추출, 80점 이상의 원소를 추출하시오 해서 이렇게 추출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엔드 조건은 어떻게 할까? 80점 이상이고 90점 이하인 데이터만 추려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AND 기호를 써야 되는 거죠. AND를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로지컬 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걔를 써요. NP. 자, 그러면 로지컬 AND. 그래, 이때는 배열의 이름이 두 번 들어가요. 특이사항이. 조건을 명시하기 위해 배열의 이름이 조건식에 명시됩니다. 요거. 배열의 이름이 두 번 튀어나와요. 그러면 5원은 어떻게 할까? 자, 이름이 로지컬 AND야. 그러면 5원은 뭘까요? 그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로지컬 오어. 자, 이번 파일이 아까 우리 했었던 그 기초 통계량, 요거 기준으로 앞뒤로 조금 붙었으니까 요거 지금 파일 올렸습니다. 요거 이번 파일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고요. 3시에 다시 모여서 이제 2차 배열 얘기합시다.